자, 오늘은 접속사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상관 접속사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그 등위 접속사하고 총속 접속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관 접속사라고 해서 서로 이제 관련 있는 것끼리 이제 짝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이제 접속사를 상관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거처럼 많이들 이제 외우는데 몇 가지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both A and B죠, 그렇죠? both A and B. Not only, but also, 그렇죠? 또 이제 A하고 B 이렇게 이제 연관지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접속사를 상관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or, 자, neither, no, not A, but B.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관 접속사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상관 접속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6번, 7번, 8번은 이제 그 전치사하고 접속사하고 서로 이렇게 문장을 서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훈련을 좀 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을 좀 잘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6번, 7번, 8번은 이제 전치사하고 접속사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장을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한번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면은 both A and B 하면은 이제 A, B 둘 다라잖아요. A, B 둘 다. 즉 both he and she 그와 그녀는 are honest 정직하다. 그렇죠? 자,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she로 끝났다고 해서 she is라고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왜 얘는 이렇게 되면 하면 안 됩니까? 왜 얘는 저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원리 원칙을 원리 원칙에 좀 벗어나는 예외들이 항상 존재해요. 이 뭐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예외적인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그 예외적인 상황을 이제 뭐 특혜처럼 생각하면은 좀 나쁘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그 예외가 되는 상황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와 그녀는 두 사람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복수가 되겠죠. 그렇죠? 복수가 돼요. 자, 그런데 2번에서 보면은 not only my kids.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ot only my kids, 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but also I, 나도 I'm fond of sweets. sweets는 이제 달콤한 사탕 같은 걸 얘기하죠. 사탕을 좋아한다. be fond of 무엇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be fond of.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아이들하고 나까지니까 복수가 되잖아요. 복수.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R이 와야 되겠죠. R.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M이 온단 말이에요. M.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의미를 조금 부여하자면 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사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사구가. 그러니까 문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나도.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M이 되는 거죠. 주어가 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사구처럼 부사구 처리. 부사구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버들서 I. 나도. 그러니까 M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not only I, but also my kids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이 되겠죠, 당연히. 이거를 이제 as well as 용법으로도 바꾸거든요. 쉽게 말하면 I as well as my kid. 이것도 마찬가지로 M이 돼요. 왜냐면은 이건 이제 보통 해석을 뒤에서부터 하잖아요. 나의 아이 뿐만 아니라 나도. 얘가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M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렇게 이해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복잡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해석되는 거에 이제 집중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거는 그냥 문장 자체를 그냥 하나 외우는 거예요. Not only my cake, but also am fond of sweets.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면은 그냥 이게 하나의 문법이 되는 거죠. 문법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I as well as my kids and fond of sweets.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외워놓으면은 그냥 그게 하나의 문법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뭐 my kids나 I 대신에 뭐 he나 you나 뭐 they나 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적용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직독식해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혼동이 와요. 왜냐면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독식해라는 게 꼭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순서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직독식해 할 때는 부사구 처리를 하는 거죠. 부사구 처리. 쉽게 말하면 I하고 M 사이에 부사구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사. 그래서 I as well as my kid. 내 아이뿐만 아니라 I, 나도 am fond of sweets.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독식해 한다고 해서 꼭 앞단어부터 해석하는 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그 구 같은 것들을 통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I 하고 좀 띄고 as well as my kid.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부사구 처리를 하는 거예요. 부사구 처리. 그래서 I as well as my kid. 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사구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I will buy. 나는 살 거다. Either A or B 하면은 A든 B든 두 개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A를 살지 B를 살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라든지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를 with money 그 돈으로 살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A, B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both a camera and a CD player 이렇게 만약에 both A and B로 하게 되면은 카메라도 사고 CD도 사고 두 개를 사겠다는 거고 either A or B가 되면은 카메라든 CD 플레이든 살 거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사겠다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자, 4번.
자, 이번에 이제 neither, either의 부정인 neither가 나왔습니다. neither, 그러면 이제 either or인데 neither가 나오면 이제 no가 돼버려요. 서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양쪽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neither her parents, 그녀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nor she, 그녀도 went to farewell party. 자, farewell party는 이제 그 송별식이죠. 송별식. 송별식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either a camera nor a CD player. 만약에 neither를 쓰게 되면요, 카메라도 CD 플레이도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neither 대신에 either를 썼어요. Either her parents or she went to the farewell party. 이렇게 만약에 썼으면은 그녀의 부모님이든 그녀든 송별 파티에 갔었다. 그러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의 부모님이나 뭐 그녀가 갔겠지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both를 썼어요. Both her parents and she went to the farewell party 하면 그녀의 부모님이나 그녀나 송별식에 갔다. 둘 다 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not A, not B가 가장 쉽죠. 그렇죠? not A, 너가 아니고 but I, 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동문인데요.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푼 것은 not you, 너가 아니고 but I, 나다, 나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not A, but B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부사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구처럼. but I, 나다. 이게 이제 주된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서로 상관된 그런 이제 구두를 이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관 접속사라고 하고요. 6번에서 8번이 이제 뭐냐면은, 지금 although라든지, while이라든지, as soon as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접속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가 붙어 있는 말이, 종속절이고, 그게 없는 게 주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요 as soon as는 이제 어떤 뭐뭐 하자마자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거. while도 마찬가지죠. 뭐뭐 하는 동안. although는 양보라고 그랬죠. 자, although its price is high. 자, its price, it의 소유격이죠. 그렇죠? it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it is의 축약형인 apostrophe s를 붙인 거하고 발음은 똑같아요. it's. 근데 얘는 it is죠. it is. 요거는 it의 소유격입니다. 그게 조금 다르죠. 자, 그것의 price, 가격이 높을지라도 이 item, 그 품목은,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요 it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아이템, 그 품목은 sells well, 잘 팔린다. 그래서 팔다라는 것도 팔리다라는 뜻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팔린다고 해서 이제 이걸 수동태로 be sold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됩니다. 잘 팔린다. 결국에 이제 the 아이템이 요 it이 되는 거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대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품목, the item 요거를 이제 그 주절로 이제 놨기 때문에 대문자를 이제 대명사를 앞에 먼저 쓴 거죠. 원래대로 이제 하게 되면은 although the item, the item's price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격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고 그런 것보다는 대문자 그 대명사를 써가지고 대명사의 소유격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사가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한 문장 안에서는 이제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the item stands when 누구를 먼저 쓰고 although is price is high 이걸 뒤에 써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는 주절하고 종속절을 서로 뒤바꿔 써도 그 원칙이 있잖아요. 항상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명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한 문장 안에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치사를 써가지고 말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접속사를 가지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의 가격이 높을지라도 그럼 우리말로 하면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먼저 이해하는 게 좋아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면은 despite나 in spite of 이런 이제 그 전치사를 씁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 그럼 이제 높은 가격이니까요. It's high price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It's high price, 높은 가격. 그것에 It's high price, It's high price.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또 양보절로, although를 사용해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의 가격이 높을지라도 그래서 although each price is high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 I was visiting Seattle 자, 내가 시애틀에 방문하는 동안에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그 얘기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뭐뭐 하는 동안에 during을 쓰죠, during. 그럼 결국에 뭡니까? 내가 시애틀에 방문 동안 나의 시애틀 자, 여기서 이제 방문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이 되는 거죠. 나의 시애틀 방문 동안 방문 기간 동안 이런 식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I가 소유격인 my가 되겠죠. 그렇죠? 동안이니까 during으로 쓰면 되잖아. during. 그렇죠? during my visit Seattle to Seattle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during my visit to Seattle 자, 여기서 이제 visiting 다음에 Seattle이라는 이제 어떤 지명이 딱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동사 다음에 visit 다음에 어떤 이제 목적지가 나올 때는 그냥 이제 목적지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사구처럼 이제 보는 거예요. 시애틀에 나의 방문. 시애틀을 향한 나의 방문. 그렇죠? 그래서 during my visit to Seattle 투부정사가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my visit, 나의 방문이니까 어디에 대한 나의 방문이냐? 시애틀에 대한 나의 방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 말은 많이 이제 그 조사 같은 게 많이 빠지죠, 그렇죠? 나의 시애틀 방문 기간 동안 그냥 명사만 딱 얘기하잖아요. 나의 시애틀 방문 기간 동안. 그래도 우리는 다 이게 많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말의 가진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옮기려면요, 우리말에 표현되지 않은 것들도 다 영어로 다 밝혀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어쨌든 많은 문장들을 자기 거를 만들고 외우고 하다 보면요, 그리고 또 영어가 갖고 있는 그 각각의 단어들의 뜻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캐치해가지고 외워두면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어쨌든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의 차이가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좀 빼먹는 게 되게 많아요. 빼먹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다 돼요. 그게 우리나라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인 언어죠.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빼먹는 게 많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언어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 그렇죠? 자, 다음에 이제 8번. As soon as he arrived.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 매니저를 he로 받은 건데요. 한 문장 안에서니까 이거를 이제 the 매니저가 앞에 와서 the manager rushed to the meeting room 이걸 먼저 쓰고 as soon as he arrived 이걸 뒤에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접속사를 먼저 이제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속사를 먼저 앞으로 배치했는데 결국 이 he는 the manager입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라는 것은 더 매니저예요. 그 매니저는 rush to the meeting room. 자, 미팅룸으로. 러시가 이제 우리가 러시아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쉐도 하는 거 있죠. 쇄도, 그죠? 급히 가는 거. 그래서 서둘러 미팅룸으로 갔다 그런 얘기죠. 서둘러 갔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자, 에이소네즈가 뭐뭐 하자마자거든요.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 하면은 전치사 on을 써요. 그래서 on. 그 다음에 주어가 이제 이미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he하고 더 매니저 같은 사람 동일인이잖아요, 그렇죠? 동일이니까 굳이 이제 이 전치사를 쓸 때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on arrive. 근데 만약에 이제 의미를 조금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his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처럼 소유격으로 해서 on his arriving. 굳이 좀 강조를 하고자. 왜냐면 글을 읽다 보면 이게 진짜 매니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애매한 그런 이제 구문들이 있잖아요. 쓸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확하게 또 매니저가 그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굳이 이제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on arriving, the manager rushed to the meeting roo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접속사하고 전치사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접속사는 어쨌든 문장을 만드는 거죠. 주어 서술어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전치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보통 다 명사가 옵니다. 그렇죠? 명사가 오죠. 명사. 이것도 사실 my라고 이제 안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거 방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my를 써줬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 문맥상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동안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략이 돼도 되는데 during visit to Seattle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my를 쓴 거는 나를 좀 더 강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조금 이제 명확하게 써줄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 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은 빠져도 말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좀 구분을 좀 줘줘야 돼요. 네가 간 거냐, 내가 간 거냐.
그녀가 간 거냐, 그가 간 거냐. 이런 거 좀 분명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의 좀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he를 넣어도 되는데 매니저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 he니까 생략이 되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내가 방문한 거잖아요. 내가 그를 만났다. 내가 방문했다.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녀가 방문하는 동안에, 그녀가 시애틀에 방문하는 동안에 나는 그를 만났다. 말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애틀에서 그를 만난 게 아니라 나는 서울에서 그를 만났어요. 근데 언제 만났느냐? 그녀가 시애틀에 방문하는 동안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시에 소유격에는 어를 쓴다든가 또 그가 방문하는 동안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건 내가 지금 방문하는 거잖아요, 시애틀에. 근데 만약에 그가 시애틀에 방문하는 동안에 나는 그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시애틀에 있고 그가 한국에서 시애틀을 방문하는 동안에 나를 만났다고 하면은 그가 방문하는 거니까 his가 되겠죠. 그렇죠? during his visit.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방문하는 거니까 my를 썼다는 거고, 이거를 쓰는 이유는 누가 방문했는지를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방문하는지 분명히 알면은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구로 만들게 되면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to 전치사가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말로 바꿔가지고 이해를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언어는 이게 이제 차이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이 더 많거든요. 비슷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차이가 나는 거를 자꾸 부각시키지 말고 비슷한 거를 좀 더 부각시켜서 공부를 하면은 벽이 많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가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쓸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영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내가 생각한 거를 영어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전치사하고 접속사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까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까지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영어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동영상 강의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나가면은 충분히 영어 실력이 훨씬 더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직독직해를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해나가니까 직독직해 하는 방법들을 좀 잘 익혀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면은 최소 2배, 3배 정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거기서 더 빠른 사람은 5배, 10배까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100배까지 빨라질 수는 없죠. 그건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2배만 빨라져도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문법, 제가 문법 강의를 했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문법 그런 거를 조금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문법 체계, 여기서는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하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별도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직독직해가 됩니다. 근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직독직해를 하려면요, 이런 거 이제 안 되는 거죠.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이런 식으로 뒤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은 직독직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처럼 좋아한다. 해주면 마이키, 이걸 부사하고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독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문장씩 외워가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녀는 정직하다. Both he and she are honest. are honest예요. 자, 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거 부사구 처리하라 그랬죠. But also I. 나도 단 것을 좋아한다. Not only my kid, but also I am fond of sweet. am fond of sweet. M이에요, M. 자, 다음에 이거 이제 as well as로 한번 바꿔볼게요. I as well as my kid. 이거 이제 부사구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I 잠깐 띄고 as well as my kids am fond of sweet. 자, 카메라든 CD 플레이든 그 돈으로 살 거다. I will buy either a camera or a CD player with money. 그녀의 그녀도 성결식에 가지 않았다. 뭐 싸웠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갔겠죠? Neither her parents nor she went to farewell party. 그 문제를 푼 거는 너가 아니고 나야. It was not you. 이렇게 이제 강조해야겠죠. It was not you, but I that solved the problem.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이 높을지라도 그 품목은 잘 팔린다. Although its price is high, the item sells well. 자, during despite나 in spite of로 이제 바꿔 쓴다 그랬죠. 그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despite its high price, the item sells well. 그렇죠? in spite of를 한번 써볼까요? In spite of its high price, the item sells well.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애틀에 방문하는 동안에 나는 그를 만났다. While I was visiting Seattle, I met him. 내가 나의 시애틀 방문 기간 동안에 during my visit to Seattle 되는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to 전치사라고 해야죠, 그렇죠? I met him. 자,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제 매니저라고 했죠. 매니저는 서둘러 미팅룸에 갔다 그런 얘기죠. As soon as he arrived, the manager rushed to the meeting room. 비시 관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치사 on을 쓴다 그랬죠. 전치사 on. On arriving 도착하자마자. On arriving, the manager rushed to the meeting room.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한 문장씩 외워봤는데요. 외운 거를 또 외우고 이제 여러 개 되면 자기가 잘 쓰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외워두면은 훨씬 더 좋죠. 카메라라든지 CD 플레이어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쓰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아이패드나 그렇죠? 뭐 MP3 플레이도 그것도 좀 오래된 거죠, 그렇죠? 아이패드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바꿔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쳐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필요한 것들만 계속 반복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 두면은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직독직해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